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쉬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주식 시장을 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20선을 계속해서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2200까지는 일단 너무 겁먹지 말고 투자하시면서 이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가져가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늘 예측과 벗어납니다. 뭐 크게 바뀌지 않아요. 이 흐름은 이제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놓기 위해서 제가 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4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가 유입이 됐었습니다만 기관이 또 지저분하게 차트를 만들면서 샀다 팔았다 장중에도 뭐 몇 번씩 흐름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안하다는 뜻이고 변동성이 그만큼 커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피가 박스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가 맞는 것 같아요. 2220선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눈치를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이제 비메모리 업종, 그 다음에 뭐 5G 관련된 업종, 뭐 등등 해서 업종별로 대장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이제 1분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가자. 지금도 계속 투자하시면서 이익이 많이 나시긴 힘들어요, 사실은. 여태까지 수익 난 거를 정리하면서 좀 쉬어가는 부분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거의 일주일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모멘텀이 소실됐기 때문인데 중국 지표가 호조 나오면서 이제 모멘텀이 앞으로 경기 부양책이 시들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반영하면서 결국 또 우리 18일 이후에 제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후로 중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모멘텀은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실적 부문에서 이제 1분기까지 저점을 기록했던 실적이 아주 나빴던 업종들 위주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고요. 조선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란 제재 예외 문제 때문에 유가가 또 어제 오늘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유업종이 약간 또 기대를 받는 모습이지만 이런 거는 사실 뒤늦게 추격 매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약간 뭐 또 한두 마디의 유가는 급락하거나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이라서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랑 조선도 우리 SL과 만도 계속 보고 있죠. 현대차랑 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언급은 안 드리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대중공업이 6%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화학업종, 그다음에 IT, 말씀드렸던 IT는 계속해서 약세,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의 변동성을 주의하라. 이거 바로 이익 실현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슈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벤트가 크게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는 기댈 언덕이 없다는 뜻이고요. 내일부터 포스코 실적, 두산인프라코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바뀌지 않아요. 어제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가 안 좋게 나오면서 지표가 일부 꺾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다른 부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미국 증시, 그다음 독일도 독일 포함한 유럽 증시도 뭐 크게 나빠질 것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글로벌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문제는 한국이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지표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나 1분기는 반도체가 큰 타격이 예상된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 설비 투자 감소 수출 부진 내용이 나오면서 반도체 타격을 줄 것이다. 그래서 큰 그림은 미국 분위기 편성해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아니죠. 빠졌기 때문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중 무역 협상 모멘텀은 이제 거의 이제 기댈 수 없는 언덕이 돼버렸습니다. 파격적으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안 보여요. 실적은 빠질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요 이제 지지선 새로운 이 레벨에 있는 너무 높네요. 요 지지선에 조금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으로 하락한 모습이 예사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도 중국 펀드에 좀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고점에 잡았습니다.
뭐 크게 비중을 두진 않았지만 진짜 약간 내용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딱 모멘텀 끝나자마자 하락하는 모습이 일단은 약간 불안한 모습이고요. 유럽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 9시 19분이고요. 자, 원달러는 1141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달러가 이 고점 부근에 있다는 것이 증시의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줄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매수 유입되면서 기대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00이 급격하게 무너지긴 힘들다고 봅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렇지만 1145원, 최고가가 1144.9원이었네요. 1145원 뚫고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증시가 2200 밑으로도 열려 있을 수 있다 정도는 원달러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스권에 있으니까 사실 뭐 크게 예측에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또 블랙스완 같이 한 번씩 튀는 시장을 주의해야 된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던 분들은 뭐 현금 가지고 있는 거에 100%라면 한 30%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지금 같은 장에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100% 현금 투자하면 100% 주식 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 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또 괜히 짜증내시면서 댓글 달지 마시고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P도 지금 뭐 약세로 출발하고 있긴 한데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2220에서 제한된 흐름, 딱 제한된 흐름인 것 같아요. 이 제한된 흐름에서 어디로 튈지 딱 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220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21선이 조금 가까워지긴 했지만 터치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초록색의 200에서는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스닥은 뭐 코스닥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일단 종목 위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어제부터 보여드렸죠. 어저께 제가 NC소프트랑 GS건설을 헷갈리면서 이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률을 전혀 완전 짱뚱맞게 말씀드렸고 정정하겠습니다. GS건설 영업이익률이 8%, 감히 또 GS건설을 실수했어요. NC소프트가 35%고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5일 전 대비, 제가 포트폴리오는 이거는 뭐 거의 3달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포트폴리오고 크게 바뀐 것도 없습니다. 추가되거나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 5일 전 대비해서 보면 빠진 것도 이렇게 간간히 3, 4% 있지만 뭐 오른 것도 많이 있어요. 20%씩 오른 것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위지익은 또 빠졌네요. 포스코 고려아연도 빠졌고. 하여튼 뭐 증시가 뭐 지금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안 하는 게 맞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네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외국인들 들어오는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오른 것들은 제가 뒤에 또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은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가 정부의 또 다른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테크윙이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핸들러, 테스트 핸들러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는지 제가 지금 3일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급등하기 전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정책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감소된 부분도 기저효과로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자회사가 매출 공백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오히려 저가에서 올라오는 아주 큰 폭의 힘을 큰 폭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5%가 올랐어요. 지금 이틀 동안 엄청 올랐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지금 뭐 오르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대차장고도 많이 하락하면서 상승의 초입을 만들어 놨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적인 종목들 중에 사실은 두 가지죠. 테크윈과 DB하이텍이 있었는데, 저도 DB하이텍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DB하이텍이 워낙 또 유명한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또 구독자분들은 유명한 종목만 사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생소한 거는 아예 안 사죠. 내가 모르는 종목들은 꼭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윗꼬리가 길어서 사실은 얘보다 테크윙은 잘 고른 것 같아요. 근데
또 같은 업종이고 같은 또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늘었어요, 확실히. 자, 오늘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죠. 어쨌든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뭐다? 대형주를 또 사는 개인들이 대형주를 사 모으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꼭 다 이제 손실을 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대형주로 가서 한 3년 묻어놔야지 하면서 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바이오를 팔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올라가는데 바이오는 팔고 요 자금을 요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에 우리 또 핵심 종목이 여기에 또 있는데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장이기 때문에 보합이긴 하지만 하락이나 또 약간 우려, 경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큰 폭에 눈에 띄는 점은 없는 것 같고요. 기계업종이 조금 관심이 갑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또 하락장에서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 3% 거의 5% 가까이 하락했는데 개인만 사 모으는 모습입니다. 이게 또 진짜 이건 진리예요, 진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다 팔고 나오는 거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코스닥 쪽에 좀 튀어 오를 수 있다. 개인들이 다 여기 또 자금이 묶여서 또 많이 힘들어 할 때는 또 코스닥이 또 튀어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들이 좀 괜찮아질 수 있을 또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어저께랑 오늘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외국인이 오늘 보시면 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흐름이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산 종목을 좀 보면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중국의 5G 인프라 수혜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핵심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외국인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전통적인 대형주들 위주로 있고요. KB금융, 대한항공, LG전자, NC소프트, 코덱스 선물 인버스도 있네요. 우리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인버스도 있고 좀 친숙한 종목이 많은 반면 기관들은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랑 현대중공업, 한진칼, 역시나 현대차가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이 많이 팔고 나왔어요. 이게 안 좋다 하면서 계속 겁을 주다 보니까 이럴 때 기회거든요. 1분기에 모든 부분들을 다 반영하고 현대차만 못 오르고 나머지 운송장비 자동차 업종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현대차랑 모비스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관심 종목에 제이 콘텐트리 올라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신세계가 많이 못 올라와요. 신세계도 저는 분명히 힘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있는데 DBI텍도 여기 있네요. 매트리스 보여달라 하신 분이 계셔서 또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제 종목들이 괜찮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YG 플러스도 오늘 1% 하락했지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4월 이후에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테크윙 추천드린 이후 그다음에 메커스, 우리 5G 메커스, 나스미디어 있죠. 이 에코마케팅 거의 3개가 시리즈입니다. 3개가 시리즈인데 나스미디어만 좀 덜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덜 올랐으니까 이런 모습이 있고 추천드린 UTI, 그 다음에 위지윅 한미반도체까지 이렇게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뒤에 또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뒤에 있습니다. 명성 TNS 1% 상승, 삼성증권 1% 하락, KB금융도 1.5% 상승했고요. 호텔신라 오늘 따로 뒤에 말씀 안 드렸지만 계속해서 느낌이 좋아요. 호텔신라 괜찮고 메디톡스도 뭐 하루 이틀 빠지긴 했지만 느낌 괜찮고요. 파라다이스 손절해야 되냐 하시는 분 계시던데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죠. 제가 파라다이스는 18,0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켜보시는 거죠. 이거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는데 굳이 바꾸실 필요 없고요. 이익 나셨을 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 마찬가지고요.
종목 좀 짚어보면 역시나 매커스가 하루 종일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해서 매커스 5G 정책적인 수혜주입니다. 지금 또 새로운 먹거리로 가져가는 원래 먹거리였지만 새로이 또 관심을 가지는 정책 수혜주로서 매커스가 제일 저는 좋다고 보고 있었는데 급등 이후로 빠지지 않고 있어요. 원래 또 하락에 나와줘야 되는데 역시나 흐름이 또 지속되고 그만큼 새로운 테마나 업종을 찾기가 그만큼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이언스 보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가져왔고요. 셀트리온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121선 안착하는 모습이죠.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헬스케어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진짜 7만원 밑으로 매수는 묻지마 매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있잖아요. LG화학 33만원 밑으로 묻지마 매수, 삼성전기 95,000원 밑으로 매수, 또 삼성물산 12만원 치면 매도. 요런 또 왜냐하면 12만원 절대 못 들으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또 불문율 몇 개가 있는데 하여튼 또 힐튼 헬스케어도 7만원 밑으로 매수가 또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HLB 8만원 밑으로 매수. 삼성 엔지니어링 또 이제 또 팔아야 되냐 하시는 분이 계셔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 전에 추천을 드렸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200에선 저항 보는 거 못 뚫는 거 보고 파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욕심 부렸기 때문에 못 팔았던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회사가 좋으니까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아주 좋은 저점이 있을 때 이런 거 사시면 제 포트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 이상 많게는 5% 이상 빠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바닥에서 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혹시나 빠지게 되면 손절해야죠. 5% 10% 특히나 마이너스 10% 이상 포트에 들어있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자르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멘탈이 무너집니다. 많이 겪었어요. 또 별표를 쳐야 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댓글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실시간 채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 GS건설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 거래 대금의 한 1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저도 걱정되긴 하는데 또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냐 하면서 지금 또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9,000원 밑으로 잘 안 빠지죠. 특별히 내용은 없지만 또 보시면 이게 19일자 기사입니다. 추천드린 날인 것 같아요. 기사. 실적이 부진했을 것이다. 목표 주가를 내렸다.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 기사 나온 이후로 지금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사실은 기회거든요. 개인들은 팔거든요. 사실 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말로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고 이전 뉴스 보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1번입니다. 그게 제 1번이에요. 좋은 뉴스 나오면 팔아야 되겠구나. 이게 정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의 약간 불문율 같은 거잖아요. 뉴스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좋은 뉴스에는 팔고 안 좋은 뉴스에는 사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자선사 학과들도 아니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리가 없죠. 사라는 내용입니다. 사라는 말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GS건설이 많이 빠진 날을 저는 방송을 쉬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가 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계속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이오 시밀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그 한 텀을 쉬고 있는 것 같고요. HLB는 이거는 분봉입니다. 오늘 한번 튀어 올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분봉을 갖고 왔고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틀 연속 올랐거든요. 시총이 4조 5천억, 그 다음에 신라젠이 임상 하나로 3조, 신라젠이 임상 3상 하나로 4조고 HLB가 임상 3상을 2개로 3조이기 때문에 신라젠이 오르는데 HLB가 안 오른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물론 단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HLB는 분명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 참고로 이건 어제 거고 83,000원, 오늘은 85,000원, 2% 올라오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HB는 제가 또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뚫고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또 개인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에선까지는 열려있다 봐야 됩니다. 200에선 뚫고 내려가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2200이 무너진다는 건데 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은 이 초록색 근처에서 사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들고, 지금 절대로 신규 진입은 하지 마세요. 빠졌다고 빠진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 것 같습니다. 또 확실하게 말씀드렸다가 또 원망 들을 것 같아서, 이 투자 판단은 꼭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거 종목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한두 개 빠졌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 막말로 다 담으세요. 그러실 거면.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오릅니다. 포트 다 담으면 올라요. 조금밖에 못 올라서 그렇죠. 한미반도체도 어저께 제가 이 파란색 선까지만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오늘 또 큰 폭으로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비중이 커서 좀 고민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내용이 좋잖아요. 사실은 정말 실적이나 뭐 기술력이나 점유율 부분에는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데 수급이 좀 걱정이었는데 시세 한번 주고 나서 빠지는 이런 안 좋은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올라와줘서 멘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초정밀,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 그 정제하는 기술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뭐 조립도 하고 설계도 하고 판매도 하고 뭐 검사까지 하는 뭐 세계 1, 2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회사입니다. 차트가 좋았어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주 좋을 텐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 종목이 많은데 꼭 안 좋은 종목을 사셔가지고 원망하시더라고요. 힐라코리아도 중국의 나이키 힐라코리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일단 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에서 5%, 또 많게는 한 7, 8%까지 오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거는 먹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든 종목, 한참 걸릴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5% 정도 내외에서 일단은 수익을 챙겨놓고 현금화해서 빠진 종목들 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미디어 있고요. UTI도 있습니다. UTI는 이제 레이저 커팅 기술, 아주 정밀하게 폴더 폰의 그 곡선을 자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회사고, 이제 앞으로 폴더블 폰의 핵심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회사 있지만 경칩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 중에 가장 큰 핵심으로 10,000원에 추천드렸는데 지금 20,000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예요. 뭐 조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대단한 회사인 것 같고요. 뮤직 스튜디오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뮤직 스튜디오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조금 빼도 될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확실히 몸통이 좀 작아진 모습이죠. 이제 몸통이 좀 작아졌어요. 오른 거 빼고는 원래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바이로메드, HLB, ST큐브 3, 우리 GS 원설이 올라줘야 될 텐데 4만원만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여기 있을 텐데 지금. 몸통이 다 작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고, 오르는 것만 계속 오르는 테크윙. 테크윙을 왜 안 사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샀다고. UTI도 마찬가지고요. 한미반도체, J콘텐트리. 이렇게 꼭 유명한 종목들만 사시니까 또 그렇습니다. KMW, 메디톡스, YG 플러스. 이번적으로 시장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명성 TNS도 저도 들고 있고요. 카카오, 롯데정보통신, 서비스 업종이 좀 약간 또 관심을 가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소포트 올라올 때 서비스 업종 네이버보다는 롯데정보통신이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고 계세요.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코스피에서 분류하기에 일단 포트가 나쁘진 않지만 인간적으로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쉴 때도 있어야 또 안정적으로 지켜보는, 그러면서 멀리서 보면 또 시장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